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연금액이 매월 3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정책이 바뀔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재 뭐 주어진 제도의 여건 상황에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 뭐 가장 기초적으로 보장이 되는 연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약간 더 받는 법이 있다라고 책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냐면 많이 넣거나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지 많이 받는데 많이 넣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4.5%는 개인이 냅니다. 따라서 뭐 내가 금액을 많이 내고 싶다고 해서 내지는 못하지만 일단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단 반환일시금 반납은 지금 뭐 50대 이상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99년 이전에 직장 가입자였다가 그 탈락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냈던 거를 1년 후에 돌려줬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일반 직장을 다녀서 직장 가입자였는데 그 회사를 퇴직하고 제가 외국계 보험회사에 가면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래서 1년 후에 그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받은 금액이 한 42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은퇴재무 설계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납 이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425만 원 정도를 제가 그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반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동안 이자가 붙어서 한 1,050만 원 정도를 제가 반환을 해야지 그 기간을 살릴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를 이제 여쭤봐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이자를 내면서까지 살려갖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거든요. 또 따져보니까 제 연금액이 매월 3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받는 게요? 그렇죠. 99년 이때는 네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이 70%를 적용받았습니다. 굉장히 뭐냐면 낸돈 대비해서 이제 금액을 많이 주는 분인데 지금 한 43%, 44% 근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3년만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국민연금 받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 뭐냐면 저처럼 과거에 직장 가입자였다가 반환일시금으로 받으신 게 있는데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하신 게 있다. 그러면 이자는 아마 붙었을지언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좀 확인하셔갖고 그거를 살렸을 때 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으면 그걸 살리는 게 첫 번째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고요. 추납 같은 경우는 계속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해당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뭐 직장을 그만둬서 전업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납입이 위에대해서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안 내신 기간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그게 유행했었냐면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해갖고 추납 재테크가 한참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안 냈던 걸 한 번에 내갖고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는 어떤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소득이 많던 소득이 적던 내가 낸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시금으로 내서 이렇게 살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최대 10년 119개월까지는 추납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기간이 존재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기간을 좀 살려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빼먹었지만 하여튼 가입 기간 20년이 지나가면 대략 연간 1년당 5%씩 연금이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가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그 이후는 돈을 안 내셔도 돼요.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돈을 계속 낼 수 있는 제도가 임의 계속 가입인데 보통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입 기간을 채우려고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만 60세가 지나서 노령연금 받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연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되거든요. 임의 가입하면 뭐 최소 지금 보험료가 한 월 9만 원 정도.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가입 기간을 다 채우신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령별로 국민연금 받으시는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만 63세, 만 64세니까
혹시나 가입 기간을 늘려서 더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반환 일시금 반납, 그다음에 추납, 임의 계속 가입 이렇게 돼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매년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5% 이상 연금 증액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표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긴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복리 효과로 인해서 더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느는 방법이 사실 가장 확실하긴 한데 그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많이 안 쓰던가.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가입 기간을 늘려가면서 또 나중에 많이 받는 그런 전략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을 하면은 또 세금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일단 근속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크면 퇴직소득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면요. 2억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실효세율이 18.45%입니다. 근데 근속기간이 30년이라 그러면 실효세율이 3.67%예요. 그렇게 떨어져요? 네, 그렇죠. 엄청 차이 나요. 따라서 이제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대부분 뭐냐면 그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속연수가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이 근속연수가 되니까 중간 정산하게 되면 일단 근속기간이 짧아지니까 아까 보듯이 실효세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퇴직세 부담을 하게 되겠죠. 이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27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17년 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 해갖고 7,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소득세로 200만 원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기간에 10년 정도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사까지가 근속연수가 되니까 이제 10년이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뭐냐면 앞에서는 급여가 좀 작았으니까 네네. 퇴직금이 좀 적었을 거 아닙니까? 이 뒤는 퇴직금도 많아지고 명예퇴직이었기 때문에 그 위로금을 이렇게 받으셔갖고 한 4억 정도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4억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얼마냐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는 건데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 정산한 거를 무시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속연수를 잡으면 이 케이스에는 27년이 됩니다. 그다음 퇴직금도 뭐냐면 앞에서 7,2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나머지 10년 동안 명퇴금이나 받은 거 4억을 더하면 4억 7,2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퇴직소득세가 얼마 나오냐면 한 4,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3천만 원 플러스네요. 그렇죠. 7,200에서 4,200을 빼면 3천만 원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뭐냐면 어떨 때는 회사 담당자도 잘 모르세요. 저도 처음 듣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LG전자에 입사했다. 이러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바뀌면. 바뀌면 해당 사항이 없구나. 근데 내가 같은 회사에 입사해갖고 퇴사를 할 때까지 있는데 중간 정산 대부분 받으셨거든요. 대부분 받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갖고 이 계산을 하면 대부분 다 유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따라서는 가끔 내가 입사했던 회사가 합병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될 때 그거는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냐면 뭐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모르면 알아서 좀 챙겨주면 참 고마운데 이게 내가 모르면 다 손해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케이스가 있다면 이 제도는 꼭 기억에 했다가 나중에 입사서부터 퇴사까지 근속연수 길게 인정받은 다음에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세금을 훨씬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정산을 받았는데 그 근속연수를 다 인정하게끔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이제 그 계산을 다시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보면 먼저 낸 퇴직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거에서 그것만 제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야, 그럼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인사 3천만 원 담당자나 뭐 DC형 같은 경우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금융회사 쪽에 금융회사 쪽에 아마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하신 거고요. 저는 뭐냐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한 뭐 몇 년 후에 이게 퇴직할 때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데 깜빡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계산해 달라 그러면 퇴직소득세 많이 아낄 수 있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분 같은 경우 아까 17년 정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을 때 퇴직금이 한 7,200만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뒷부분은 급여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보통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나중에 급여가 올라갔을 때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훨씬 많아지죠. 그렇죠. 이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것만 알면은 진짜 퇴직금 한 3천만 원 더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틀리죠. 뭐 그러긴 한데 대충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그렇죠? 같은 경우. 네네. 네. 그리고 뭐 근속연수 기본적으로 한 2, 30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최근 상황에서는 좀 덜하긴 하겠지만은 계시면은 꼭 이 제도는 잘 챙기시면은 노후를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그렇죠. 있는. 실효 세월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